카페 자체에 글을 올리신 것도 저도 뭐 내용을 전달받아서 알고 있긴 한데. 자 찍으세요. 자 먼저 팀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단 3자 대면 요청인데 김태정 대표가 지금 참석을 안 했습니다. 먼저 전화로 확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예, 제 전화 일단 차단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일단 3자 대면 아니지만은 2자 대면으로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온 거는 뭐냐면, 제가 뭐 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도 오해 소지가 커서 제가 찾아뵌 건데, 일단은 먼저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 지금 카페에 뭐 글이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 내용을 전달을 받았는데, 저는 1차원적으로 이 보험 사고를 조사하고 보험금이 나가는 사고냐 안 나가는 사고냐, 나가는 사고 같은 경우는 얼마를 나가냐라고 하는 그런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건은 뭐 여기 장 대표님이 계시지만 사실과 달리 보험금이 청구되었고, 사실대로 보험금이 청구가 됐을 때는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사건이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재청구 의사를 밝히셨다라고 해서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화재 사고 건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통상의 건물은 단독 소유거나 공동 소유 또는 뭐 법인 소유가 되겠죠. 근데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633명 정도의 지금 다수의 지금 보험계약자로 볼 수 있는, 보험계약자는 아니죠, 피보험자죠. 소유자들이 있는 그런 복잡한 관계에서 좀 이런 좀 내용들을 토대로 보험금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또는 재청구를 지금 내가 요청을 했다 또는 요청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찾아뵌 거고. 근데 제가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럼 카페에다 글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근데 저는 카페에다 글을 안 쓴 이유는 뭐냐면, 저는 뭐 저도 이 사고 조사하면서 충분히 알아요. 뭐 관리인 대표자님도 계시고 뭐 운영 시운영사에 대한 뭐 코리아 쪽에 뭐 사업자가 있으신 것도 알고 내부적으로 복잡한 건 아는데, 저는 여기 계신 장 대표님도 계시고 지금 뭐 김태정 대표님도 계시고 양쪽에 뭐 누구 편들고 싶지도 않고, 저는 이 두 분들 싸우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 보험 사고만 조사하는 담당자인데, 서로 이걸 갖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있는 그대로에 대한 사실관계만 여쭤보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답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사실 억양 자체가 뭐 원래 말투도 이렇지만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사건 자체를 나름대로 손해사정회사에서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게 이제 저번 주 버전이에요.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주말을 넘어오면서 보험금 재청구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일부 수분양자분들께서 현대해상으로 전화가 오는 그런 사안들이 좀 벌어져요. 그러면서 지금 뭐 서면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서면으로 뭐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냥 그대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거 굳이 끄집어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분명히도 제가 그 의사를, 관리자 장 대표님도 잘못이 있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시작은 장 대표님이 시작이니까. 그러나 사건이 끝난 상태에서 왜 자꾸 꺼진 불씨에 자꾸 거기다가 기름을 붓냐고. 저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재청구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서 뭐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리아 쪽에서 재청구 의사를 분명히 저는 밝혔다고 봐요. 왜냐면 카페 글은, 저는 그 카페 회원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카페 들어가고 싶긴 했는데, 뭐 지금 조사 끝난 상황에서 굳이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그 사실관계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분명히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이고, 분명히 또 그 카페 글을 보고 일부 수분양자분들께서 현대해상 쪽으로 보험금 뭐 재청구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카페에 들어온 글로 말미암아 지금 보험금 재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사안이니,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답변 드릴 거예요. 서면을 드릴 거예요. 서면을 드릴 건데, 근데 저는 사실 불쾌해요. 근데 왜냐면
이게 보험금이 재청구로 인해서 돈이 나올 거를 그러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사안이라고 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정확히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재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손해사정이라는 회사 자체는 보험계약서 상과 사고 내용을 비교해서 보험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사실관계를 기본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 육하원칙을 토대로 사고를 접수를 하시고 네.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보험 가입에 대한 증권과 보험계약사항을 토대로 봤을 때 네. 이게 보험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좋아요. 재청구 할 수 있어. 그걸 재청구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재청구를 하시는데 재청구에 대한 육하원칙이 뭐냐 이거지.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사실관계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뭐 재검토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괜히 다른 사람들 오해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만 업무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손해사정 회사를 이용하건 보험회사를 이용하건 막 다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왜 이 끝난 사건을 자꾸 이렇게 재점화 시켜가지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지금 일을 만들면 나중에는 진짜 이 많은 수분양자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건 그냥 그대로 끝난 건데, 이 보험회사 쪽이랑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건은 그냥 취하 쪽으로 다 정리가 된 건데,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검토는 저희도 할 테니까 재청구 의사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그 김태형 대표님이 오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재청구 의사가 있으시면 재청구에 대한 육하원칙의 사고 경위와 그 사고 사항과 또는 피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냥 재청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재청구로 인해서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뭐 자문 변호사처럼 말씀해 주는 사람은 아니고 재청구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오면 그거에 대해 사고 조사 결과와 토대로 비춰서 이게 보험금이 나가는 사고인지 안 나가는 사고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청구에 대한 육하원칙은 제가 받은 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육하원칙은 두 개인데, 첫째는 장원석 대표님이 8월경에 이제 집중호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실질적인 사고는 이제 여기 뭐 어차피 조사 내용이 다 나오지만 이제 2022년 10월 10일 날 단전으로 인해서 결로수 또는 침출수로 인해서 계속 차오르는 물 때문에 약 한 40일 가량 이 호텔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침 사고예요. 수침 사고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처음에 접수해 주신 사고 경위에 대한 육하원칙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사고 경위에 대한 육하원칙이 있을 것인데 실질적인 사고 경위에 따른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봤을 때는 저희 쪽 판단으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보험 종목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이거를 보상하는 보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호텔 자체도 실질적으로 9월 말에 시운영사가 다 빠졌고 그리고 단전으로 인했고 그리고 제가 뭐 대표님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한전에서 아마 단전 조치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이거 단전 조치하면 이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행사도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시행사도 한전에서 이 차단이 내리면 이 건물 이거 문제 생긴다. 그 얘기 그러니까 물론 침출수나 이런 결로수로 침수 뭐 디테일한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모든 위험의 경우의 수를 다 말씀하진 않았겠지만 단전으로 인한 위험 리스크를 분명히 고지를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럼 언덕에다가 차 세워놓고 사이드 주차 브레이크 안 놓고 중립 놓고 굴러가는 거 나 몰랐다고 얘기한 거랑 뭐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코리아 쪽에서 인제도 어느 정도 보험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즉 최초의 보험금 사고가 접수가 된 거는 8월 8일과 8월 9일 즉 언론에서 나왔던 강남 침수 사건이 일어났던 그 기준에 대한 사고 경위를 놓고 여기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그거를 메인으로 놓고 그때가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여기 마리나베이 침수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냐, 그렇죠. 막을 수 없는 이건 불강력적인 사고냐라고 하는 영역에서 여기에서 인재냐 아니냐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사실관계 메인인 사고 발생 시점이 8월 8일과 8월 9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이게 맞는지 확인 좀 드려보겠습니다. 8월 9일 날 그 강남 침수 사건 때 우리 호텔이 침수가 되고 했을 때 3명이 저희 시설 관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주차장 진입로를 통해서 제가 물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호벽이라든지 그 펌프라든지 적극적으로 배수 활동을 안 했다는 게 인죄로 보시는지. 아니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죠. 네. 왜냐하면 8월 8일하고 8월 9일 날은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검토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가짜의 아니요. 제 말은 코리아 쪽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요걸로 인해 가지고 오류로 판단하고 인재라고 청구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8월 9일에 대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실제는 아니면 아니죠. 이게 인재냐 아니냐라는 건 아예 전체가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근데 코리아 쪽에서는 인재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걸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1월 22일 날 제가 발견해서 10월 12일 날 단전으로 인해서 요 사이에 물이 들어온 게 인재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8월 9일 날 들어와서 3명이서 적극적으로 물 배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인재로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지금 조사가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를 모르겠어요. 코리아 쪽에서 재청구에 대한 부분이 육하원 측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리진 못해요. 네. 그러나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요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8월 8일과 8월 9일 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코리아 쪽에 말에 모순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장 대표님이 보험 사기로 인한 뭐 이걸로 자기네 수사 뭐 의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자기들이 왜 똑같이 장 대표님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똑같이 그 맥락을 따라가냐고. 그럼 이거는 일단은 그 코리아나 입장도 저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코리아 쪽에서 8월 9일 날 일어났던 사고다라고 주장할 거면 재청구하시면 돼요. 보험금 청구서 써서 보험금 청구서 써서 거기 대표자 누구 이름 써가지고 뭐 법인 인감 해가지고 보험금 청구서 주시면 되죠.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얼마든지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청구하시라니까. 청구하시는데 뭐 이게 왜 보험사고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서면적인 뭐 답변도 저희가 드릴 건데 이걸 뭐 근데 저도 바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사건 계속 가야 되는데 저도 좀 코리아 그래요. 쪽에서 정상적으로 10월 12일 날 단전되고 11월 22일 날 발견해서 배수 활동하는 것은 인재이기 때문에 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인재라 안 나온다라고 보험에서는 해석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보면 통상 물론 이거는 이제 패키지 보험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보험 1조 보상하는 손해라고 해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라고 해서 쭉 열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집합같이 보시면 돼요. 수학같이 집합 보상하는 손해 이러이러한 사고를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고 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렇게 해서 2조 이렇게 돼 있어요. 제외가 되는 거죠. 이쪽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다 보상해. 그러나 요런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약관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약관인 거고 기본적인 어떤 현저한 위험의 증가라든지 위험의 변경, 통지 의무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거 외적으로 사전적으로 먼저 검토가 돼야 되고 이게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느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상이 되는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는 아닙니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코리아 쪽에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해하시면 제가 뭐 저희 국제랑 제가 보험사 쪽이랑 좀 협의를 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릴게요. 저희가 보험 나오지 않는 요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될 정도로 서면으로 드릴게요. 서면으로 드리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봤을 때 행정력 낭비고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자세한 얘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거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 그랬는데.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보험금 자체 저희가 압류가 돼 있었잖아요. 구분 소유자 네. 두 분한테 보험금이 나온다면은 만약에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나온다면은 이 두 분한테 가는 게 맞나요? 안 그러면은 구분 소유자한테 가는 게 맞나요? 그거는 보험금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걸 검토하지는 않아요. 검토하지는 않고 네. 아직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용돈도 안 주셨는데 부모님 용돈 주지도 않을 건데 그걸 뭐 사 먹을지 고민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만약 나온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법리적으로 일단 채권과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법원의 판단인 거지 손해사정의 영역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쪽 코리아 쪽에 오시진 않았지만은 대변에서 얘기해 주실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뭐 이 동영상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네. 코리아 쪽에서 지금 뭐 장문의 글을 쓰셔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서 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재청구 의사가 있는 걸로 오해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 글을 보고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들어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 국제손해사정에 대한 회사 공식 입장이 아니고 현대해상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제가 이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자 입장으로서만 몇 가지만 사실관계만 바로 잡아드리면 네.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네. 보험금 지급이 현실화된 적은 없어요. 네. 조사 중이었고요. 네. 수사 의뢰를 고려한 적도 없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드리면 조사 과정에 저희가 많은 의문점이 있었고 조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조사가 종료된 시점에 이것을 수사 의뢰할 것이냐, 수사 의뢰를 안 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조사가 끝난 이후에 수사 의뢰를 고려하는 거지 조사 과정부터 수사 의뢰를 고려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경찰에서 어떤 고소고발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수사했을 때 수사가 끝나고 나서 이거를 뭐 이 사람을 검찰로 송치를 할지 송치를 안 할지, 즉 경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던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상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경찰이 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죄가 있어라고 이게 아예 찍어놓고 조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거는 이런 내용인 걸로 판단된다. 수사 의뢰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 제가 봐서 제일 후단인데 이거는 아직 조사 중인 단계에서 사실 우리 장 대표님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주셨기 때문에 네. 뭐 내용은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종결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발 이 손해사정,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들어놓은 그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손해사정이 해야 될 역할이죠. 보험금이 나가면 얼마가 나가느냐 라는 역할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시운영사에 대한 뭐 책임을 묻고 안 묻고는 그거는 별건이에요. 그거는 보험회사랑 손해사정에서 엮으면 안 돼요. 그거를 보험회사의 역할은 자기 일만 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위생까지 신경을 쓰냐고.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말 그대로 이 시행이 뭐 이게 우리 보험조사가 중단해서 시운영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업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운영사의 책임을 묻는 건 여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건 별건으로 소송을 하시든지 그걸 하실 문제인 거고, 보험사고랑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예. 엮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재청구 의사를 요청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청구 의사를 코리아 쪽에서 받은 적은 없고요. 네. 지금 뭐 다른 구분 소유자분들 쪽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해상 쪽으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어차피 여기서 뭐 위임장을 받고 계시고 하시라고 하니까 네. 지금 그 의견을 코리아 쪽으로 모으셔서 코리아에서 어차피 그쪽도 뭐 단체가 구성돼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코리아 쪽에서 일괄적으로 청구하시는 걸로 좀 여기 다른 이제 구분 소유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차피 633명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의 공용 면적, 그러니까
공용 면적은 누구나 같이 쓰는 복도 같은데 밑에 뭐 지하실이나 이런 뭐 주차장, 전기실, 보일러실 이런 데거든요. 근데 밑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일부 지분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이게 이제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대표자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뭐 위임장을 내셔서 뭐 청구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뭐 청구의 의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청구하셔라 마셔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험사고 조서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리고 한 싶어요. 번 더 말씀하셨지만은 코리아 쪽에서는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아니라고 하셨나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것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얼굴을 찍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손해사정 쪽에서 보험 사기나 이런 거를 조사하는 조사자예요. 이쪽 업계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인력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보자고. 그러니까 보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기도 있고 사기 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는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사기가 그렇죠. 되고, 미수는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노력한 자가 미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기꾼이고 우리 장 대표님이 일반 이제 피해자라고 봤을 때, 장 대표님 여기 요 앞에 요 앞에 보물섬이 있어요. 요거 뭐 인양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 꺼내면 한 100억 나온다니까. 네, 그렇게 제가 말을 던졌어.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장 대표님한테 와서 미안해요, 나 어제 거짓말 했어요 그거. 이런 상황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이제 두 번째 상황이에요. 아, 여기 한 1억만 해서 크레인 땡기면 저 100억 나온다니까. 자, 봐봐, 여기 뭐 그림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자료도 쫙 준비하고 뭐 마치 뭐 나올 것처럼 다 준비를 해. 그리고 뭐 계좌까지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 그래갖고 돈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돈이 1억을 진짜 쏠 그 상황까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기 행각을 하려고 정말 많은 걸 준비한 거야. 진짜 막 가짜 배우니까 흔히 말해 TV 나오는 것처럼 배우들도 섭외하고 막 나도 1억 낼래 막 이렇게 해서 막 사기를 다 구성을 했어. 근데 거기서 돈을 쐈으면 사기 기수가 되고, 거기서 근데 그래도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는 사기 미수가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이건 제 판단인데, 반대로 전자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는 제가 그냥 요거를 발견된 게 아니고 제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 여기가 있는데 1억이면 꺼낸다. 근데 미안해, 나 사실 어제 거짓말 했어. 이거에 대한 전자의 상황과 후자의 상황은 다르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보험 사기 미수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어떤 행태가 뭐가 있었냐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사실 보험사고 조사 중이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뭐 사전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뭐 굳이 이게 형사사건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검토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 사건은 면책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거짓이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거짓인지 아닌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는 수사 검토에 대한 실익이 없어서 멈춘다. 자, 여기 보면은 사실을 밝혀서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재청구 의사가 있으시고 뭐 보험금 받아야 되면 청구하시라니까. 청구하시는데 그렇죠. 제로는 그게 없다니. 육하 원칙으로 청구를 해 보셔라. 근데 제가 이제 좀 오늘도 그렇고 약간 경황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분명히 이번 사건이 보험사고에 해당이 안 되면 고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게 마치 뭐 돈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얘기하고 다니시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달라 이거지. 이게 왜 보험금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험금이 나오는 사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사건, 안 나오는 사건, 이 세 개의 분류 중에 안 나오는 사건인 걸 알고 있으면서 마치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사건이라고 만인들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역으로 사고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보험사고가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쪽에서 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실 방치로 인한 손해인데 이거를 어느 누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장왕석 관리인에 대한 수사 의뢰를 보험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대로 속이지 않고 보험금을 다시 신청하겠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장 대표님하고 김태형 대표님과 둘 간에 그렇죠. 뭐 그 관계인데. 이런 뭐 이렇게 이슈 상담에 대해서는 그건 얘기 아니니까 저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두 분의 싸움에 정치적으로 저를 이용하지 마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궁금하신 것만 물어보시지 괜히 뭐 저 끌어들이지 알겠습니다. 마세요. 전 자, 여기 개인적인 질문이요.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난 여기 난 집은 1도 없는 사람이야. 뭐 다 개인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더 이상은 제가 질문 일단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내가 잠깐만 마지막으로 예. 일단 사건의 발단은 장 대표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네. 장 대표님 입장으로 내가 뭐 개인적으로 이해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장 대표님이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단이 이루어진 거고 네. 근데 이거를 또 지금 사건이 저번 주에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뭐 재청구 의사를 뭐 밝히고 실제로 그렇게 좀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사안이 네.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제가 드린다니까. 그게 최종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재청구 하지 마셔라. 이거 괜히 단호하게 가면 서로 이게 뭐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답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답을 드려야죠. 저희가 서면으로 통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뭐 바로 되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네. 아마 오늘부터 다시 얘기해서 30일 이내에는 답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까 김태정 씨는 지금 저희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동의서든 뭐든 어떤 숫자를 모아야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640명 중에 몇 명의 동의서가 있어야지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00명만 내지는 50명만 모아도 재청구가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대표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건 변호사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뭐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청구와 관련돼서 뭐 대표성을 지니는 것까지 저희가 뭐 그러면 여기가 지금 640명이 쓰는 건물인데 그건 뭐 2명만 해도 되고 3명만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우의 수로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은 일단 이로 인해서 뭐 일부 지금 수분양자분들께서 오해가 생기시는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고 청구는 뭐 이렇게 해도 되냐 저렇게 해도 되냐라고 제가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제가 좀 말을 좀 생략을 하고요. 아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정 씨가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니,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청구를 하시라 그래요. 근데 그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제 업무 영역 바뀐 것 같아서 그 말은 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볼게요. 아까 요거 지금 시작하기 전에 지금 산정관님께서 1월 달에 회장님이랑도 장 회장님이랑도 여러 차례 접촉을 하셨고 김태정 대표랑도 같이 연락을 1월 달에 하셨다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뭐 장 회장님이랑은 전반적인 보험에 대한 얘기 하셨을 것 같고 김태정 씨랑도 보험에 관한 주로 그런 얘기로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계속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 결과로 얘기하는 거지 조사 과정과 어떤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할게요. 그걸로 또 괜히 뭐 빌미를 뭐 책을 잡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조사자 입장에서 그냥 사고와 관련된 또 호텔 마리나베이 관련된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면담하고 미팅하고 뭐 그랬다고만 네, 생각하시면 뭐 될 그런 것 과정 같고. 중에 하나였다라고. 네, 왜냐면 지금 뭐 저도 AMC 글로벌 관계자들 뭐 찾아다녀보고 뭐 사실 뭐 조사 많이 했는데 제가 뭘 조사했는지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최종적인 조사 결과만 판단하는 사람이지 뭐 그것까지 제가 브리핑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김태정 대표도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김태정 대표에 대해서 얼갈얼갈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건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장한석 회장님은 이거 지금 보험 청구를 지금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쓰시는 용어 중에서 김태정 쪽에서의 재청구 내지는 또 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의 재청구 이런 게 가능한 것처럼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안 나올지 몰라도 재청구 자체는 가능하다.
제 귀에는 좀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런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뭐 2명이고 3명이면 3명이서 뭐 동의서 받아서 쓰면 재청구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여쭤보는 거죠. 저희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내드리지 못해요. 다만 청구의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1명이 됐건 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청구를 주시면 그게 적법한 청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모든 사항을 대비해서 다 검토해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실 거면 구분 소유자 중에 한 분으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저희가 막지는 못하지. 행사는 하시는데 내가 그걸 맞는지는 검토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검토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사전적으로 그걸 막는 건 그거는 제가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안 맞다고 보고 일단,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나름대로 그냥 제 일과 관련돼서만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태정 대표가 변호사와 대동해서 장한석 관리인에게 보험 사기로 형사 고소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 그냥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저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